사실은 이번 1분기 실적은 삼성전자의 큰 승입니다. 삼성전자가 57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7조가 나왔죠. 삼성전자 반도체만 따지면 아마 53조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큰 갭이 차이가 났죠. 저는 삼성전자는 60만 원에서 80만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00, 400만 원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뭐 제가 내년에 이익 전망치를 보고 목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론 올라가다가 아마 중간쯤에 내년 중순 이후에는 한번 조정은 오겠죠. 그때는 이제 한 번은 조정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때 한번 어느 정도 매매를 한번 하시고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좀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한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굉장히 우상향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미국이나 뭐 이란과의 다시 불확실성은 뭐 중간중간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거와 이제 별개로 이제 펀더멘털로 수급적 요인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전에 장전이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반도체 수급 쪽으로 요인이 들어왔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신에 잠깐 이제 나사 선물도 빠졌고 특히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명확한 이슈는 있지는 않지만은 좀 이란의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경계감하는 정도 좀 남아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중간에 잠깐 밀렸었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케빈 워시의 청문회도 있었고 뭐 신영석 뭐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얘기들을 좀 해오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하루밖에 이번 주말까지죠. 주말까지 협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지금 트럼프나 뭐 이란 정부에서도 계속 말이 바뀌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내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워낙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빠르게 올라왔죠. 지금 오늘 종가로 6,475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수가 영문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작은 하나에 대한 멘트나 아니면은 이런 이슈가 조금 이제 시장을 좀 변동성을 좀 유발하는 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증시 호재와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하나씩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을 그랬고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최근에 LS 일렉트릭도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을 봐왔던 이익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게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뭔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의 좀 초반적인 요인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게 뭐 악재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저는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뭐 7천이든 8천이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이 안 좋았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어느 정도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왔고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왔던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자금의 유입들이 크게 오지는 않구나. 결국엔 지금 시장이 좀 순환매 흐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들이 아직 뭔가 조금 차익신을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시장이구나. 저는 왜 8천을 빨리 올 수 있냐 생각하면 외국인 세금이 단기적으로 크게 들어오게 되면은 전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전반적인 모든 섹터가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이 그게 이제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긍정적으로는 보되 아직은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은 일단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올랐다 일단 팔고 저 다른 섹터 안 올랐네 이쪽으로 수급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야 되겠네요. SK하이닉스 실적 생각보다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뭐 많이들 하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의 이익 성장은 계속 올라가는 이제 수준이고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미드 사이클도 안 왔다는 수준에 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자. 뭐 사실 저도 어제 지난주에도 뭐 제약바이오도 추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사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안 좋았잖아요. 사실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왜 반도체 비중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2차 전지 급등하는데 삼성 SDI 사는 거 아니냐. 항상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제약바이오도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매매를 많이 하는 그 기계 아니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히려 수익성을 더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 시즌에 올 거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라면 굳이 제가 볼 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팔고 나면은 아마 그때 현금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고민이 될 거예요. 항상 사람들 얘기하죠. 아니 이란 이슈가 터질 때 5천 초반일 때는 아예 안 사다가 이제 6천 넘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매매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계속 더 늘려가는 과정이 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37조 6천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시장에선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번 1분기 실적은 삼성전자의 큰 승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4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한 20조 영업이익이 나왔죠. 뭐 19조 한 뭐 1조 정도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가 졌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아마 17조 겁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57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7조가 나왔죠. 삼성전자 반도체만 따지면 아마 53조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큰 갭이 차이가 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HBM은 이게 영업 마진이 대략 한 40~50% 납니다. 이것도 크죠. 작년만 하더라도 40~50%면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죠. 근데 이번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커뮤니티, 그러니까 흔히 번역 메모리 쪽 영업이익 마진이 그게 85%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건 SK하이닉스도 거의 한 80%를 났어요. 근데 전체적인 디램 매출에서 삼성전자는 HBM 비중이 별로 안 커요. 1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번영 커뮤니티 이 실제로 디램 쪽에서 우리가 이게 비중이 82% 내버리니까 여기서 영업이익 마진이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대신에 하이닉스는 HBM이 거의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은 삼성전자는 이게 이번에 가격 협상을 세게 밀었어요. 빅테크 업체 쪽에서 가격 협상할 때 너네 가격 너무 비싸. 모르겠고 너네 지금 90% 인상 가격에서 협상할 거야. 아니면 마라. 딴 사람 줄 거야. 근데 하이닉스한테는 하이닉스가 이거 10% 정도 할인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벌어보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고 삼성전자는 이미 예전부터 돈을 많이 벌어봤었기 때문에 갑질하면 갑질을 해봤던 측면이죠. 그게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격 협상에 우위가 있었고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것도 제가 분명히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 너네는 삼성전자는 고객사들한테 90%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했는데 너네는 왜 10% 할인하냐. 실제로 TF 전담반까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2분기 때부터는 아마 빅테크 업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좀 바뀌실 수가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의 실적은 조금 실망감은 나오긴 했지만은 2분기, 3분기 때부터는 SK하이닉스도 좀 강경하게 가격 협상에서 조금 위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의아했던 게 실적은 하이닉스가 나왔는데 수급은 또 삼성전자 쪽으로 몰렸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런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던 제 멘트에서 아마 좀 이어진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고민은 LTE 공급 계약이죠. 결국에 아마 오늘 SK하이닉스 실적을 뜯어보면서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제 본용 메모리 쪽이 확실히 이번 1분기에 성장이 나왔네.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서 주요 캐파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클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LTE 장기 공급 계약의 메인은 구글입니다. 오늘 아마 새벽에 나왔던 게 베라루빈을 GPU를 100만 장까지 구매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죠. 아마 다음 주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면 캐펙스 투자를 아마 더 강하게 본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은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뭐 200조, 300조 얘기를 하지만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은
아마 누가 먼저 선빵을 때리냐가 중요할 텐데 그러면 3년 4년 해줄게. 대신에 너네 혹시 너네가 변심 생길 줄 모르니까 너네 선급금 30% 내. 아니면 50% 내.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너네 선급금 50% 주면은 우리가 너네 한 3, 4년치 물량 너네부터 먼저 드릴게. 근데 SK하이닉스는 한 30% 정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아직까지는 지금 3사들이 LTA 공급 계획이 명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지금 아무도 지금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글이 나올 거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 만에 낸드 신규 증설을 발표했었습니다. 주가 영향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디램 가격이 더 훨씬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낸드도 이제 올라왔었죠. 이제는 보통 이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것과 PC나 우리 TV 쪽으로 들어가는 게 점차적으로 모바일과 낸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작년에는 우리 이제 HBM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대신에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를 더 줄였죠. 줄이면서 이제 기존의 디램과 낸드 쪽을 오히려 축소시키면서 가격을 굉장히 크게 띄웠습니다. 근데 낸드 쪽도 이제 지금 굉장히 공급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애플이 그 1분기 그게 공급 계약 2분기죠. 2분기 때 모바일 디램 쪽에 그게 엄청난 대량 공급 계약을 했고 지금 이제 1분기 20% 정도 출하량을 더 늘렸습니다. 아마 2분기는 더 늘릴 거예요. 이번에 존 레너스 애플 CEO가 9월 1일부터 바뀌죠. 아마 이거는 내년을 위한 게 더 큽니다. 올해는 아마 4개 종에 대한 라인업이 나오면은 내년에는 애플은 신제품이 7개 라인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실적에 대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지금 반도체 때문에 TV도 지금 삼성전자는 고민 중이에요. 삼성 TV 사업부 지금 원래 TV에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원가 비중이 3%밖에 되질 않는데 지금 1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도 거의 한 1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원가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 계속 이제 영업이익 적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애플은 우리 돈 많아, 괜찮아? 그러면은 치킨 게임 하자. 여기서 너네 중국 기업들 우리가 다 없애버릴게. 이런 마인드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도 지금 애플 쪽에서 우리 모바일 낸드 공급해줄게. 어차피 지금 쇼티지인 상황이니까 이제 사이클은 서버 쪽 AI 사이클 플러스 모바일 쪽도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죠. 그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 상향이 더 크게 나왔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 쿡의 사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팀쿡은 뭐 우리가 10년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사실 뭐 팀쿡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뭐 10배까지 띄웠다. 어떻게 보면 정말적 관리자형 사업 거래소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애플 플러스나 뭐 애플 뮤직이나 뭐 굉장히 뭐 원래 스티브 잡스가 하기 싫었던 스마트폰까지 이게 대형화 시켰잖아. 원래 스티브 잡스는 이게 스마트폰은 손에 쥐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근데 사실 이제 존 레너스는 뭐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쪽으로 비전 프로도 만들었었고 최근에 뭐 맥북 네오도 참여를 했었던 만큼 사실 지금 애플의 문제점이 뭡니까? 결국 AI 쪽이에요. AI가 굉장히 가장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었던 상황에서 결국 이제 존 레너스가 조금 더 빠른 판단력이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애플에서도 제미나이나 이제 여러 이제 챗 GPT가 탑재가 되게 되면서 좀 다양한 결국은 좀 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확장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애플보다 삼성이 갑일 겁니다. 이제 애플이 아마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최근 구글이나 뭐 AMD 대표가 온 것처럼 애플이 와가지고 너네 조금 메모리 우리 좀 더 대량 구매하게 좀 챙겨줘. 대신 우리가 파운드리도 너네들한테 더 맡길게. 아마 이런 얘기가 조만간 존 레너드가 미리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뭐 30만 원, 40만 원 얘기하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더 큰 좀 소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배 ETF가 다음 달 22일에 상장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뭐 파생 상품 뭐이기 때문에 뭐 영향도 충분히 있겠죠. 워낙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굉장히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뭐 SK 하이닉스도 이제 ADR 상장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크론과 이제 비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마 오늘 이제 실적을 제가 보긴 했겠지만은 아마 여러 실적에 따른 목표가 사양 나왔죠. 저희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도 하이닉스 200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200만 원과 그 삼성전자의 3, 40만 원 리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28년, 29년, 30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측정이 되게 되면은 이 회사의 목표가는 50만 원 아니면 300만 원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ETF 쪽 수급이 많이 쏠릴 겁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120조 이제 전후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올 텐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부동산이나 채권 쪽에 있는 시장의 자금들이 제가 볼 때는 150조까지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그 포모 현상은 생각보다 더 심하게 될 거고 지수가 7천이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텐데 최근에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50%안 됩니다. SK하이닉스도 55%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작년 말에 58% 비중이었는데 외국인은 지금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MSCI 이머징 마켓 쪽으로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란 이슈가 종전되게 되면 아마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배 ETF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처로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뭐 굉장히 사실 그 2배짜리, 3배짜리 어떻게 보면 신용 매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리스크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생각하게 되면 50%가 빠지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다시 원점금이 오는데 2배가 올라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에 대한 레버리지는 사실 우리는 저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저 투자를 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폼 현상이 더 심할 거예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에서 40만 원 가면 2배인데 근데 사실 10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4배가 오른 거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나도 이제 그 사람들 따라가려면 2배, 3배라고 하는 현상들이라서 이번에 사실 22만 원 그 전고점을 찍고 17만 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아마 그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생각보다 20%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기존의 투자자는 상관은 없지만은 신규 투자자들은 이래서 주식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마 그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배, 3배짜리는 그렇게까지는 뭐 지향을 하지는 못한다.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과연 그걸 너무 느끼고 나서 다른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반 주식 투자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무조건 레버리지 투자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늘리는 게 과연 마땅한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파업 리스크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회사 측에서도 아마 빠르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의 한 10%로 이제 성과급을 주고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뭐 15에서 20%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타깃을 잡고 있는 그 노조 사업장들이 제가 알기로 화성이랑 저기 이제 온양 사업장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일단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파업이 생기게 되면 제가 알기로 지금 한 6만 명이 이제 파업에 동참을 한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영업이익률에 아마 10%는 떼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57조잖아요. 그럼 다음 2분기 때 70조를 예상을 하면 7조 정도는 결국 영업이익에서 까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추후에는 충당금으로 아마 쌓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성과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에 모를 수 있는 성과급을 우리 충당금으로 쌓을 거예요. 그거 이제 비용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너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현대차가 파업을 굉장히 길게 했을 때 하루에 한 2천억, 3천억 날라갑니다. 라고 시장에서 아마 그런 뉴스들을 봤을 거예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실적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년치 영업이익 전망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노조와의 중간적인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거는 되게 빅테크 업체에서 빨리 좀 해달라고 아마 계속 이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노조 파업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여쭤봤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목표가를 얘기하면 어차피 뭐 증권사에 나올 수 있는 목표 정도 이제 수준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어차피 공식적인 오피셜인 뭐 증권사 외에 그냥 저희 개인적인 목표가는 저는 삼성전자는 정말로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00, 400만 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뭐 제가 내년에 이익 전망치를 보고 목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론 올라가다가 아마 중간쯤에 내년 중순 이후에는 한번 조정은 오겠죠. 당연히 그때는 조정 올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크릿컬 사업이고 결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이게 지금 우리가 HBM4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결국 HBF입니다. HBF가 이게 왜 HBF냐? 예전에 젠스랑 대표가 GTC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AI 관련해서도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지금은 2분짜리, 10분짜리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 진짜 영화관에 3, 4년 뒤에는 2시간짜리 AI로 만든 영화가 개봉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HBF죠. 그거는 낸드를 먼저 쌓아 가가지고 만든 게 그게 HBF입니다. 실제로 거의 한 1테라가 기가 정도 수준이죠. HBM이 한 100기가 정도 수준이면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거고 이제 이 정도 HBM이 수요가 점차적으로 조금 더 희석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한 번은 조정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때 한번 어느 정도 매매를 한번 하시고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좀 더 살 수 있는 기간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나는 주식하기 너무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4년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는 진짜 60에서 80만 원 아니면은 SK 하이닉스는 정말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효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흐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내년까지 어차피 지금 증설한 거에 대해서는 Q는 그렇게 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빅테크 업체들이 주문했던 물량들은 내년치는 이미 완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물량들이 대략 한 217만 장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략 한 70만 장,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60만 장 수준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와이온 공장이 좀 더 이제 추가 증설이 됩니다. 대략 한 10만 장 정도는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이슈가 나왔죠. 저기 청주에 19조 원 그 공장 증설 이슈가 나왔죠. 그거는 이제 28년, 29년에 아마 될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오테크닉스나 뭐 DI나 아니면은 한미반도체나 특히 후공정 업체들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좀 원웨이 IPS와 유진테크 이래서는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왔죠. 아마 이거는 4월 30일 날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P4 공장 쪽은 이제 조금 증설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은 P5도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로 당겨질 거예요. 기존의 클린룸 공간에 더 이제 늘려가려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설비 투자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라서 여기서 모멘텀도 있을 텐데 그리고 CXMT가 6월 달에 IPO를 하죠. 시장에서는 대략 좀 세게 부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CXMT와 YMTC 이 증설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올라오고 있지만은 주성 엔지니어는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닙니다. 주성 엔지니어는 태양광 이슈 때문에 오른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EUV 장비를 중국은 어차피 ASML에서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로 이거를 어떻게든 그 보드 마카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주성 엔지니어링이 2분기 때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그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장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면은 좀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생각보다 이 사이클이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장비주들은 충분히 저는 여러 가지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쪽 말씀 주셨는데 장비주들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후공정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대표적으로 SFE 반도체, 네페스 그리고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뭐 하나 마이크론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패키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미 작년부터 특히 저희 베트남 쪽인가요? 그쪽에 이제 법인 신설을 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물건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자 아까 파업 얘기했죠. 이미 후공정 물량부터 장비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파업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 후공정 장비부터 먼저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후공정 장비 애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고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이 움직였고 그리고 네페스는 이미 먼저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SFA 반도체도 그렇고 이쪽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전공정은 최근에 낸드 쪽이나 그 디램 쪽의 설비 투자가 아마 전 삼성전자 공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아마 이번 30일에 실제 발표한 이후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진테크나 뭐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테스 같은 종목들도 그때 아마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주들 중에서도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 아직 안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이미 좀 가고 있는 애들을 주목해 봐야 할지 아니면 아직 가기 전에 애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1분기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거고 최근에 원익 IPS 질문들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원래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사실 원익 IPS가 가장 좋은 타픽 아니냐. 근데 왜 주가가 빠지냐. 뭐 1분기 때는 좀 약간 공급에 따른 뭐 제약 이슈가 있으면서 아마 조금 조정이 좀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ALD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원익 IPS는 일단 P5 공장으로 가장 먼저 반영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쿨리는 증축에 따라서 이게 P5 공장이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옮긴다 했죠. 그러면 원익 IPS는 실제로 그러면은 내후년 상반기에 찍힌 매출들이 내년 하반기로 찍힙니다. 그러면 내년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완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아직까지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삼성전자 향이나 최근에 중국 향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GST나 아니면 하나 마이크론, 뭐 네페스, 뭐 최근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두산 테스나는 이미 시장에서 일단 노출이 됐죠.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엔비디아 APU 이슈가 그 GTC 얘기가 나왔었다가 원래 그 고레스 학대 원래 애플 쪽에 이슈가 나왔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AMD 이슈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게 LPU는 하반기에 대량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나가 우리 2분기 때 증설할 수도 있을 건데 아마 그 증설 공시는 안 나왔어요. 증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 때 50억 매출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연간 200억 그게 200억까지밖에 캐펙스가 안 돼요. 그러면 두산 테스나는 결국 캐펙 투자를 2분기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조만간 저는 공시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선반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원익 IPS, 테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그 종목들도 하나 마이크론도 좀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키 맞추기 충분히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랑 리노공업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것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기에 뭐 어떻게 보면 FCBGA나 그 MLCC 쪽 수요는 너무 크죠. 너무 좋아서 최근에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심텍, TLB, 뭐 LG 인노텍까지 워낙 좋은 상황인데 뭐 시작은 늘 항상 뭐 AI 데이터 센터 향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었고 뭐 최근에 뭐 일본의 뭐 지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산 수혜도 뭐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급 계약을 맺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뭐
FPC BGA라고 하면은 이미 2년 전에 새롭게 출시가 되어 나서 사실 그때는 사실 수요가 크지는 않았어요. 아, 뭐 프리미엄이라 얘기는 했는데 뭐 너네 막상 여기서 마진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근데 작년에 대덕전자가 흑자 전환을 시작을 했고 삼성전기도 이제 우리 전장 쪽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IT 전반 수요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AI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이게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2분기 소켓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증시가 많이 눌렸는데 이렇게 눌렸을 때 주목해 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SK 하이닉스 초반에 올랐다가 이제 빠지니까 다들 겁나서 이제 장비주 매도가 좀 굉장히 좀 나왔죠. 뭐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드 사이클입니다. 미드 사이클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다음 주 되면은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뭐 엔비디아는 아마 다음 달 말쯤에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캐페 투자가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보통 9월에서 10월에 고객사를 만나러 갑니다. 미국에. 우리 내년에 지금 우리가 생산할 게 한 20% 증가할 거로 생각해서 내년 생산량이 이거예요. 했더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소리냐? 우리 내년에 너네 때 주문했던 거 40%더 늘릴 거야. 근데 이거는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이트댄스랑 중국 회사들, 저게 이제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회사도 무슨 소리야? 우리도 40, 50% 늘릴 거야. 그게 지금 올해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4월에 왔습니다. 아마 기사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4월 달에 가지고 조기 요청. 야, 우리 먼저 줘. 우리 내년에 우리 지금 너네 메모리 70%까지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너네 거 준 건 내년까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증설을 하라고. 우리 너네들을 그래서 장기 공급계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장비주들이나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그 사이클이 더 크게 갈 거고 가격은 더 올릴 수가 있는 거고 흔히 말해서 삼성전자 갑질도 해본 사람이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하시는 그 임직원들도 알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엄청나게 좋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겁니다. 미리 지금 세팅해야 우리가 나중에 영업이익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거죠. 이게 다 임직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증설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오늘 장비주들이 뭐 5% 빠지고 10% 빠지고 정말 일희일비하지 마시오. 빠지면은 저는 이건 진짜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주변에 뭐 장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마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시는 분들이면 이거는 절대 사이클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최태원 회장이 GTC 관리에 했던 얘기했죠. 2030년까지 디램은 계속 부족 현상 생길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 7천, 8천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좀 만도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아쉬운 건 그거죠. 반도체에 너무 쏠렸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좀 현상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주는 좀 빠질 때마다 다와가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